자, 오늘 새벽 2경기 우리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덕현이가 중계했던 맨체스터 시티 대 빌라 경기 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죠? 뭐요? 계절합니다요? 아니 리뷰쇼. 리뷰로 간다. 제가 했어요. 네, 덕분에 저는 이 차례는 그대로 편하게 갔습니다. 여하간에 자, 맨시티 빌라는 또 맨시티가 이제 승리를 했고 이 경기 끝난 다음에 대다수 이야기는 후베잉 디아스 역시 대단하다. 네. 그리고 잭 그릴리치 다 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군요. 민심이 엄청 떨어졌어, 민심이. 네. 맨시티 팬들이 저 새끼 영입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내 자신이 존나 싫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팬들마다 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하죠. 그러면 또 이제 좋아해 줍니다. 당연하죠. 네. 왜냐면 잘하는 선수긴 한데 근데 좀 심하긴 하더만. 워커 조지고 덕배 조지고 다 조지던데. 맞아요. 예. 일단은 맨시티가 지금 공식전 16경기 무패입니다. 리그 6연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한 2시간 동안 1위 자리를 또 유지를 하다가 맨유가 이제 이기면서 2위로 이제 다시 하락을 했죠. 이제 뭐 경기 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 경기가 덜 했죠. 맨시티 덜 했어요. 자력으로 맨시티가 1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공식 16경기에서 13승 3무고 리그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10경기 무패 7승 2무예요. 그러니까 승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기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템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 진짜로 중계 조금 하다가 시간 봤더니 전반 30분이었어요. 재밌었구나. 네. 경기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맨시티는 원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팀이고, 아스톤 빌라도 사실 막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뚝뚝뚝뚝 한다기보다는 롱볼도 썼다가 쇼패스도 썼다가 최대한 빠르게 앞쪽으로 볼을 보내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진짜 왔다 갔다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미처 조직되지 못했을 때, 역습을 땅 때렸을 때 야 빨리 백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미 상대는 앞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 양 팀한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맨시티는 평소처럼 칸셀루를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제가 그 전반 끝나고 이제 저희가 또 옵타 자료를 형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제 활용을 해봤는데 전반 끝나고 에버리지 포지션을 봤거든요. 베실바, 덕배, 균도안, 공비가 3명이더라고 중앙에. 그리고 뒤에는 로드리, 칸셀로 이런 식으로 포진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는 공격 시에 4-2-3-1 그리고 수비 시에는 4-4 형태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지난 시즌에는 공격 시에는 4-3-3이 메인이었고 그 수비 시에는 4-5-1이 메인이었는데 이게 바클리를 영입하면서 바뀌었어요. 바클리가 수비 시에 그 와킨스랑 약간 투톱처럼 이제 형태를 구성을 해주고 공격 시에는 약간 10번으로 수행을 하죠. 그리고 글리시가 이제 왼쪽으로 좀 쳐져서 활동을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리뷰 포인트 3가지 보면 첫 번째는 후방에서 버텨주니까 어떻게든 이깁니다. 이 D가 강한 팀이 결국 1위 자리와 트로피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맨시티가 콤파니 이후에 물론 콤파니도 대단한 수비수지만 자리에 없었던 경우가 많잖아, 부상처럼. 그렇죠. 네. 근데 언제나 이렇게 흔들리는 수비를 안고 있다가 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99를 지배하는 일이 있어. 이 일 하나가 디아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99가 아니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구로 표현할 때 마지막 퍼즐이라고 그러죠. 네. 퍼즐 하나 빠지죠? 그럼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야 이게? 근데 반다이크가 그랬듯이. 그쵸. 이거 포벤 디아스 하나 덕에 팀이 물론 저는 이거는 약간 별개 얘기로 저는 펩이 약간 반 단계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계약 이후에. 챔스를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로 실리도 찾으려고 하고 본인이 좀 갇혀 있었던 본인의 어떤 틀에서 약간 깨져 나온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그 중간에 중요한 건 후뱅 디아스라는 선수가 있었다. 그렇죠. 네. 공격 전술도 바뀐 게 주요하고 있고 펩이 좀 잘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톤스 그리고 에데르송이 같이 뛴 경기에서 이날 경기까지 포함해서 도합 803분 이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있으면 이제 10경기야. 네. 그리고 이 올 시즌 총 공식전 9경기 중에서 6경기에서 맨시티가 한 골차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사실 지난 시즌을 생각해봤을 때 맨시티가 한 골차 승리를 거둔다? 이게 강팀이랑 했을 때 빼고는 좀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올 시즌은 당장 이 2경기 전에 브라이튼전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었고 또 이제 앞선 경기들 뭐 시즌 초반만 놓고 보더라도 1대0 승리가 있었고 2대 승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가 버티면 이게 골이 많이 나오지 않아도 이긴다라는 것을 맨시티가 좀 실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스의 그 불안한 결정력을 상대적으로 도입해봐도 괜찮은 거네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밀란이 이랬어요.
2000년대 초반에 AC 밀란이 저 동생이랑 축구 볼 때 한 골이 들어간다? 아, 동생 밀란 팬이시죠? 딱 들어가지. 그러면 마음이 확 놓여. 놓인데 왜 안 막히니까 한 골이면 돼. 셰프첸코가 한 골 넣으면 끝이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사실 공격력이 최근에 좀 이제 부족하다. 그렇죠. 왜냐면 공격수에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한 골 넣으면 안 먹힐 자신이 있으니까 이긴다. 그러면 이제 팀이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죠. 그렇죠. 됐다. 오늘. 그래서 이 디아스와 스톤스가 함께 뛴 최근 16경기에서 33골이 나왔는데 실점이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클린시트는 13번이었습니다. 이 디아스 스탯은 딱 이 정도로 이날 경기 뭐 정말 활약을 잘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베실바가 최근 계속 좋더니 이날 경기에서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은 전반기 빼고 베실바가 확실히 살아났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 리그에서 제일 필요했던 게 스탯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 스탯도 빌라전을 통해서 합격점을 받은 거죠. 네. 지난 시즌 되게 안 좋았잖아, 베르나르. 네, 진짜 엄청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 걸쳐서 이날 다 좋았고 결승골도 넣었습니다. 이 프리롤 역할을 맡았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계속 활동 반경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드리블 돌파도 엄청 좋았고 득점 장면에서 보면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발기술, 그러니까 발밑이 되게 좋은 선수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마찬가지로 베르나르도 실바의 스탯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볼을 한 번도 안 뺏겼어요 이날. 경기하는 동안에. 이거 의미가 있네. 근데 드리블 원래 잘 치는 선수긴 해요. 그래. 지난 시즌 유독 안 좋았던 거고 모나코 출신의 그 황금 세대라고 불렸던 그 모나코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 평가가 사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파비뉴를 제외하고. 그렇죠. 뭐 바카요코니, 뭐 음바페도 제외. 네. 근데 음바페도 요즘에 이제 그런 음바페가 나쁘다가 아니라 기대 대비 성장세가 더딘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르마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 살았죠. 네.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도 원래 되게 좋았던 선수인데 다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KDB가 뭐 중간에 빠졌으니까 부상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그릴리시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 베실바 골 장면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밍스가 다이런 밍스 헤더를 하거든요. 근데 로드리가 저 뒤에 있다가 꼭 이렇게 날아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와요. 근데 밍스가 딱 잡고 이거를 터치를 합니다. 트래핑을 한번 툭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로드리가 뒤에서 이거를 툭 나타나가지고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딘 스미스 감독이 저거 옵사다. 이거 관여로 봐야 된다. 라고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항의를 더하니까 퇴장을 받습니다. 딘 스미스 퇴장 당했거든요, 이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해외에서도 되게 감론을 박이 심하더라고. 아니 저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공격수는 계속 뒤에 숨어만 있다가 그냥 쏙 나타나가지고 공 뺏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야 트래핑을 하고 터치를 하고 발에 공을 놓은 다음에 그거를 전개를 시킨 다음에 그걸 뺏은 건데 이게 어떻게 옵사이드가 적용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나단 모스 주심의 판정은 이거 옵사 아니다. 라고 해서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저도 제 주관적으로 옵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본다. 수비진이 의식적으로 볼을 쳐야 한 거기 때문에. 덕일이는 어떻게 보나요? 저는 해설 중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나단 모스 얘기가 맞다. 이건 판단이. 그러니까 뭐 100% 맞다라고까지 확언은 안 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본 것 같다. 트래핑하고 이거는 전개가 된 이후에 로드리가 뺏었기 때문에 공을 최초로 터치하는 그 시점에서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라고 이제 저도 얘기를 그러니까 형철이랑 약간 의견이 비슷한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사실 1월 2일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1대2 패배한 이후에 물론 FA컵 리그컵 한 경기씩 했는데 이날은 유스 선수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1군 선수들은 사실상 거의 한 20일 만에 지금 실전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좀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이날 경기 전에 마이클 오웬이랑 마크 로렌슨이 이 둘이 이제 패널이잖아요. 이 부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 이거 공백기 걱정된다. 왜냐면 실전 감각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20일이면 길지. 3주 정도 경기를 안 한 거니까 너무 떨어져 있다. 왜냐면 아스톤 빌라가 지금 코로나 양성 때문에 맨시티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아스톤 빌라도 만만치 않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공백기 그냥 어제 경기한 팀 같았어요. 별 문제 없었다. 진짜 당장 저번 주에 경기한 팀 같았고 그러니까 뭐 아스톤 빌라가 사실 뭐 좌우로 막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스루볼이라든지 롱볼을 통해서 빨리빨리 때려 넣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만들어가고 롱킥 빌드업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밍스가 이 역할을 많이 하고 뭐 에즈리 콘사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그 아우리아는 스완지 시티로 임대가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방으로 보내면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그 빌드업 형태가 이날도 유효했습니다. 빌라가 이날 맨시티 상대로 총 슈팅 11개 기록을 했는데 유효 슈팅 4개였어요. 그래서 이날 양팀이 도합 슈팅이 39개가 나왔습니다. 서로 많이 때렸다. 네. 진짜 왔다 갔다 했고 이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맨유 리즈전 제외하고 제일 슈팅 많이 나온 경기였어요. 그래서 맨시티의 XG 값은 3.5 그리고 빌라는 0.7. 그러니까 빌라도 어떻게든 한 골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언급할 부분은 뭐 제클리시죠. 제클리시가 이날 좀 많이 거칠었어요. 잘하는 건 알겠어요. 뭐 스텝 보시다시피 이 선수 잘하는 건 이제 자타공인입니다. 근데
너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스탯도 띄워드리고 있지만 이 경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티전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기대 어시스트도 1위였어요. 5.02개. 그리고 이 부분 2위가 덕배, 3위가 부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 시즌 퍼포먼스도 지난 시즌 못지않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올해가 좋다. 훨씬 낫죠. 완전히 한 번 더 팍 터지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제 팀의 버프도 어느 정도 받잖아요. 자, 근데 플레이가 너무 거칠었던 게, 자, 첫 번째 카이로커 그릴리시 경합 이후로 부상 나왔어요. 네. 데브라이너 그릴리시 태클 그리고 경합 이후에 또 부상으로 아웃됐어요. 태클 엄청 깊게 들어갔죠. 네. 자, 잘 들려서. 그리고 제주스랑 다이다이 한번 깼습니다. 네. 도중에. 그리고 스톤스 마지막에 담궜어요. 여기까지 총 4명의 선수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날 그릴리시가. 이게 우리가 그릴리시 얘기할 때마다 이 선수 그라운드 밖에서 인성이 심상치 않다고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뭐 녹음본이었다가 약간 근본이 됐는데 그렇지. 요새 다시 녹음본 되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또 이제 히든풋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실력으로 좀 누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다 보면 축구니까 거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굉장히 좀 이거 악의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심지어 한 경기에서 이렇게 다 하냐고. 그래서 뭐 좀 이날 상당히 거칠었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이날 메타가 개쩔었습니다. 메타겟 진짜 개쩔었어요. 태클 6번 시도했는데 5번 성공했고 인터셉트 4개, 클리어링 4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스탯으로 보면 그냥 수비 잘했는데 그냥 맨시티가 슈팅하죠? 그러면은 몸 날리 다 메타겟이에요. 그리고 다 막습니다, 이걸. 그래서 메타겟이 진짜 잘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아스톤빌라가 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 중에 맨유와 더불어서 맨시티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력까지 감안한다면 맨시티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맨유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맨유는 맨유 팬들 입장에서 경기력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까지 감안하면 맨시티가 좋은데 지금 문제는 역시 이번 경기에 나온 부상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경기 끝난 직후에는 정확하게 컨펌이 안 나오죠. 이게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정밀검사 뭐 MRI를 찍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게 구단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기자들이 구단의 컨펌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기사를 낼 때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두 선수여가지고 이게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맨시티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빌라는 이제 모자란 경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팀이 경기 수가 제일 적은데 일정이 골치 아플 겁니다. 3, 4월 이럴 때 주중 경기가 수년 경기가 계속 중간중간에 껴 있을 거니까 본인들이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릴리시는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뭐 하는 짓이죠?